토트넘이 에버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이 빠지자 불과 8분도 안 돼서 실점했다는 점에서 감독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 코치의 교체 판단과 이번 경기 전술은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4위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콘테 감독이 떠난 직후 첫 번째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현재 토트넘 구단 내부 분위기는 무척 침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중 해리케인이 페리시치를 향해 보인 반응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는 전반전 측면에서 손흥민과 연계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나 그것도 잠깐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정확하지 못한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하며 소중한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는데요. 페리시치의 독단적인 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무리한 슈팅과 개인기를 시도하며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 상황을 해결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에버턴 수비수들의 집요한 견제에도 볼 소유권을 잃지 않고 강한 압박을 견디며 기회를 창출했고 경기 내내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며 순식간에 침투하는 등 강력한 역습 압박을 통해 에버턴의 공격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빠지고 단 2분 만에 모우라가 실점 위기를 레드카드와 바꿨다는 것과 결국 실점했다는 점에서 손흥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한편 영국 BT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퍼디난드는 토트넘과 에버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올 시즌 콘테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한 스텔리니의 방식에는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중 해리케인이 어째서 페리시치를 향해서 화를 냈던 것인지, 현재 토트넘이 직면한 문제와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손흥민과 관련된 이적 이슈들,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최근 토트넘 구단 분위기는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업무 징계까지 받으며 현재 토트넘은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감독이 없는 상황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토트넘에 섣불리 오겠다는 감독은 없습니다. 다음 시즌에 맞춰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을 영입해 팀을 재정비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 남은 시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리그 4위에 안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위권에 속할 경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챔피언스 리그는 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축구 대회로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 불리는 대회인 만큼 토트넘의 챔스 진출은 감독과 선수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시즌 리그 최하위권 팀인 에버턴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였습니다만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페리시치가 출전해야 하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최근 선발 출전한 8경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보니 선발 명단에서 페리시치의 이름이 보인 순간 경기 결말은 불보듯 뻔했는데요. 페리시치가 왼쪽 공간을 다 잡아먹으며 손흥민을 중앙의 낮은 위치로 밀어냈고 정작 혼자 공간을 차지한 페리시치는 측면을 파괴할 실력이 없다 보니 정확하지 못한 크로스와 독단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에버턴 수비진들은 왼쪽을 경계하는 대신 중앙에 자리 잡은 손흥민과 케인을 밀착 마크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먹히며 토트넘은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볼이 앞으로 전진되지 못하고 손흥민과 케인은 고립되어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손흥민이 직접 낮은 위치로 내려가 볼을 운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케인은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며 라인을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으나 로메로를 제외한 다른 토트넘 수비진들은 낮은 위치에 내려앉아 올라올 생각이 없었고 경기 내내 페리시치의 개인 플레이가 계속되자 결국 보다 못한 케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중 케인은 페리시치를 향해 인상을 쓰며 답답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를 본 팬들의 반응은 평소 팀원과 불화가 없는 원만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케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반응을 보였겠냐며 페리시치를 비난하였고 콘테 체제의 잔재인 페리시치를 더는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 대해서 영국 해설자 퍼디난드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볼 터치 횟수가 골키퍼인 요리스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텔리니 코치가 콘테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지적받았던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요리스의 볼터치 횟수는 49회인 반면 케인의 볼터치 횟수는 37회, 그리고 손흥민은 27회로 팀의 핵심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공을 거의 잡지 못했는데요. 이렇듯 키퍼의 볼터치 횟수가 공격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토트넘이 빌드업 과정에서 전진 패스가 아닌 후방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통계이며 퍼디난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퍼디난드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서 뛰었던 클루셉스키의 볼 터치 횟수가 58회로 손흥민보다 2배 많은 볼을 소유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와 왼쪽 윙백 페리시치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포로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윙어와 연계할 생각이 있지만 페리시치는 기존의 윙어 출신 선수다 보니 자신이 직접 윙어처럼 플레이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플레이는 득점왕 손흥민을 미드필더처럼 낮은 위치에서 뛰게 만들었고, 심지어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 있는 페리시치를 대신해 수비를 해야 했다며, 세계 그 어느 감독을 데려와도 득점왕 출신 선수를 이런 식으로 기용하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퍼디난드의 말처럼 다른 스포츠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올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손흥민에 관한 이적설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에서도 손흥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될 정도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한 명문팀에서 손흥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많은 만큼 이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에서 뛰던지 그의 놀라운 활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더욱 빛나는 활약 펼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 이적 소식 전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